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나 해러웨이가 2017년에 나온 책인데요. Staying with Trouble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강좌를 5번에 걸쳐서 할 텐데, 이 책은 이제 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Manifestly Haraway라는 책이랑 그 책이 먼저 나왔고, 이렇게 Staying with Trouble이 두 번째 이제 17년에 나오고 16년에 나오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이 Staying with Trouble은 이제 해러웨이 하면 제일 유명한 게 사이보그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사이보그 선언에서 반려종 선언, 그 다음에 Staying with Trouble까지 이 사람의 어떤 사상의 궤적들을 쭉 볼 수 있는 그런 책이고, 그래도 가장 최신의 책이기 때문에 뭐랄까 이렇게 철학자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젊었을 때 했던 얘기를 그대로 늙어서까지 반복하면 약간 신빙성이 없지 않아요? 이 사람은 생각이 바뀌기 마련이고 바뀌는 것이 정상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이 이제 사이보그 선언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자기 사상들이 이렇게 훨씬 더 이제 풍성해져가는 그런 게 이제 Staying with Trouble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사이보그 선언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Manifestly Haraway에서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게, 사이보그 선언은 자기가 정말 분노로서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반려종 선언은 사랑으로서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책의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그 다나 해러웨이 얘기를 먼저 좀 해보면은요. 이 사람은 이제 저는 다나 해러웨이가 이제 물론 이제 철학자이고, 그런데 저는 액티비스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언의 사상가인데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선언을 두 가지를 했죠. 그러니까 사이보그 선언 했고, 반려종 선언을 했고, 지금 또 이제 2개 정도의 2개 선언을 더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뭐 그 하나는 이제 그 Make kin not baby에 관련된 거, 아기를 낳지 말고 킨을 만들자, 친족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이제 그 슬루신이라고 하는 게 해러웨이가 만든 개념인데요. 그것에 관련돼서 슬루신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에 관련된 선언을 이제 곧 뭐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제 이 사람이 액티비스트냐 하면, 사실은 뭔가를 선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언이라고 하는 매니페스토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치적인 지향을 밝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정치적인 지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것으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선언이죠. 그래서 뭐 기미 독립선언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미 독립선언문은 그때 결코 우리나라가 독립국가가 아니었죠. 독립국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독립국가 백성이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독립국가 백성으로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일들을 본격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 말의 다름이 아니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 해러웨이는 계속 그 자기의 글쓰기들을 어떤 액티비스트로서 그 글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이보그 선언은 1985년에 이제 소셜리스트 리뷰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잡지인데요. 주로 그러니까 소셜리스트, 사회주의자들의 그 이제 그 잡지, 진보적인 잡지였죠. 근데 그때가 80년대니까 이제 대처 시대이고 레이건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뭐 유명한 대처리즘이 있고, 레이건 시대에 이제 대단히 어떤 그 신냉전이 이제 왔었죠. 그때 사회주의자로서, 페미니스트로서, 마크시스트로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시대는 어떻게 도대체 흘러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몇 가지 그 짧은 그 글들을 써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 제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쓴 책이 이제 그 사이보그 선언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사이보그 선언은 나오고 나서는 소셜리스트 리뷰에서 게재가 안 될 뻔했어요. 자기네가 요청했는데도
왜냐하면 사이보그가 되겠다라고 했잖아요. 제일 마지막 문구가 나는 여신이 되기보다는 사이보그가 되겠다라고 이제 썼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사이보그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핵전쟁과 관련된 군산복합체의 그 테크노사이언스, 군산복합체가 주도하는 그런 테크노사이언스의 지평에서 사이보그는 주구예요, 주구. 그러니까 그런 사이보그가 되겠다라고 하는 주구로 간주되는 그런 이제 사이보그가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소셜리스트 리뷰의 그 에디터가 아주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제 게재가 되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대단한 파란을 일으킨 그 논문이고요. 사실은 이제 이 논문은 예술가들한테는 뭐 대단히 이렇게 영향을 많이 줘서 약간 해로에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약간 이게 이 논문이 뭐랄까 이렇게 약간 퍼포먼스로 이렇게 활용되는 그런 측면들도 있었어요. 진지하게 활용됐다기 하기보다 하나의 어떤 그 일회적인 뭐 그런 것들로 활용되는 그런 것들도 있었었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제 사람들이 그 사이보그 선언이 제기한 문제는 그 사이보그 선언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의 페미니즘이 지형이 달라졌다라고 할 만큼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에세이였습니다. 그때 이제 이 첫 페이지에 제가 인용을 해놨는데요. 이 문장이 이제 해로웨이의 그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는 문장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이보그의 몸은 죄 없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이러니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하나는 너무 적고 둘은 오직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다. 기술 능력에 의한 강력한 기쁨은 더 이상 죄가 아니며 체현의 한 양상일 뿐이다. 기계는 생명을 불어넣어야 할 그것이 아니며 존경해야 할 그것이 아니고 지배해야 할 그것도 아니다. 기계는 우리며 우리의 활동이며 우리의 체현의 한 양상이다. 우리는 기계에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들은 우리를 지배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계에 책임이 있다. 우리는 그들이다. 라는 거죠. 사실 이제 기계를 얘기를 할 때 가장 그 상반된 두 가지 입장이 지금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기계가 너무 유능해져 가지고 인간을 마침내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그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그래 봤자 기계다. 그래 봤자 기계다.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사실은 굉장히 다른 의견인 것 같지만 거울상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계가 우리를 드디어는 인간을 이렇게 지배할 것이다라는 그 사고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기계를 만든 그러니까 기계를 만든 어떤 그 이성의 능력이 너무나 이제 이렇게 위대해져 가지고 그들이 마침내 이제 우리를 지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계가 그 자체로 어떤 무슨 힘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생각하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뭐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사실은 그런 생각은 사실 너무 나이브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잘 생각 안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기술공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커즈웰 같은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데요. 그분은 뭐 대단한 엔지니어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이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지금 이제 뭐 트랜스휴먼 선언 이런 것들을 발표하죠. 드디어는 기술의 힘으로 인간이 불멸을 획득할 것이다. 더 이상 죽지 않을 것이다. 유한한 어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는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사실 잘 안 믿어요. 그렇게
이렇게 별 근거도 없고 사실은 이게 별 근거도 없고 여태까지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그 두 가지 두 가지 의견이 있죠. 기술에 대해서는. 그런데 해로웨이는 이제 둘 다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사이보그는 그렇게 죄 없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우리를 지배하거나 위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경계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들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해로웨이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이보그 선언을 하면서 테크노 사이언스 군산 복합체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테크노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군사 기술이 그것을 주도해 왔거든요. 과학기술, 특히 이제 그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과학기술은 정말 전쟁과 무기가 주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연구소에 군산 복합체가 이렇게 내장되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사실은 해로웨이는 그 속에서 이렇게 형성된 사람이에요. 테크노 사이언스 군산 복합체가 주도하는 테크노 사이언스에 의해서 형성된 사람이 바로 해로웨이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스푸트니크 미국에서 이제 아주 큰 그 교육의 어떤 혁명이 일어났던 게 스푸트니크 충격이었잖아요. 이제 소련이 먼저 인공위성을 발사했다라고 해서 이제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달에 이제 미국이 먼저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교육이 완전히 개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군산 복합체가 정말 그 교육의 영역을 완전히 다 장악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2차 대전 와중에 태어난 사람이 43년생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어떤 그 사이버네틱스라든지 그런 무드에서 자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해로웨이가 자기는 그런 곳에서 형성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뭔가를 얘기할 때 언제나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나를 형성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에서 이렇게 뭔가 벗어나서 뭔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그런 곳에서 형성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그러면 테크노반인가? 기술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형성된 나는 기술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 해로웨이가 사이보그 선언에서 하고 싶은 말이죠. 왜냐하면 특히 이제 페미니즘 쪽에서는 기술, 과학, 기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불편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뭐 생물학 같은 경우에 생물학적 결정론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유인원들을 주로 이제 연구를 하지요. 그래서 유인원들 연구를 해봤더니 그런 그 성별에 따라서 여성의 어떤 그 암컷의 수동성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연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유인원 그 자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문명화되기 이전의 인간,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여성들에게는 그런 수동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생물학적 결정론으로 이제 과학적인 연구들로서 많이 나오게 됐어요. 페미니스트 입장에선 좋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페미니즘 쪽에서는 그런 그 과학들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7, 80년대에 90년대까지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중요한 기조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사회적 구성주의 같은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과학이라고 할 때 지금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연의 비밀, 이 자연의 비밀을 푸는 것이다. 비밀을 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 비밀을 한 겹씩 걷어가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그 비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과학에 대한 그 일반적인 이미지인데, 그래서 이제 과학은
진리라고 생각하죠. 객관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근데 사회적 구성주의자들이 한 일은 뭐냐 하면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사회적인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구성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과학이 다 뻥이 되잖아요. 허구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과학의 결과에 대해서 뭔가 피해를 보는 자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허구인 것, 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과학 연구를 했는가라는 것, 과학의 오용 혹은 부당한 전제 이런 것들을 밝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과학을 적대시하게 되죠. 과학과 기술을 적대시하게 되죠. 그러니까 해로웨이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이 사람은 그런 사회적 구성주의자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뭐 마찬가지로 무슨 그 과학의 객관성 그것이 이제 무슨 진리라던가 혹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연의 비밀을 캐가는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아마 약간 멍청한 과학자들이거나 아니면 과학 철학자들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들 그런 자들밖에 없죠.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전공이 그 이론 물리화학인데요. 이론 물리화학으로 이제 끝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실에 저는 이제 주로 이론을 했지만 이제 실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렇게 상황의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 그대로 이렇게 믿고서 이 일을 진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과학 연구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과학의 어떤 진리성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믿는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비과학자이거나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믿죠.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으니까. 비과학자이거나 과학 철학하는 사람들이거나 약간 순진한 이제 해로의 말에 의하면 약간 순진한 철학자들이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과학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이 테크노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월드 그 한가운데 있었던 해로웨이로서는 그건 좀 아니지 않은가?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세상을 설명하는 굉장히 그 풍성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사실은 이제 페미니즘 영역에서는 여자들은 주로 일상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까? 부양하고 재생산하는 일을 하죠. 남자들은 노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들은 노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내지만 여자들은 남자의 아이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 그래서 당연히 이제 그 생산과 재생산의 위계가 있어요. 재생산은 그래 봤댔자 인간의 아이를 만드는 똑같은 거 만드는 거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라고 이제 하게 되고 생산은 훌륭한 거죠. 사실은 막시즘에서 생산은 굉장히 특권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위계화되어 있어서 페미니즘 쪽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돌봄 노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 그것을 막 이렇게 부각시키려고 하고 우리도 그런 거 많이 가사 노동을 어떻게 이렇게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막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어떤 거냐 하면 그것이 이렇게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 부양하는 거는. 그죠? 그리고 여자들이 이렇게 그 부양하는 동안에 남자들이 그 사물들과 동맹을 맺어서 엄청나게 힘을 키워왔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지배를 해왔고 그것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소외되어 왔고 그런 것들은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냐.
그런 거 중요한 일이야라고 하는 그 논리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헤로웨이의 중요한 문제 의식이에요. 테크노 사이언스를 다시 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그것이 지배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테크노 사이언스의 측면이 아니고 그것이 어떤 능력으로 사용되는 측면들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게 지배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거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능력으로 사용되는 게 더 많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이 보자는 거예요. 동시에 보자는 거예요. 동시에 봐야 우리는 다른 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사이보그 선언의 굉장히 중요한 그 문제 의식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이보그 선언에서 또 하나의 문제 의식은 뭐냐면 사이보그 선언에 이제 나오는 그 그림이 그러니까 린 랜돌프가 그린 이제 유색 인종의 여성이 이렇게 긴 머리를 하고 있는 여성의 가슴에 이제 반도체 칩이 이렇게 부착되어져 있고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이에요. 사이보그 선언의 또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 유색 인종 여성 말도 길죠. 유색 인종 여성의 페미니즘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 그때까지만 해도 백인 여성 중심의 페미니즘이었거든요. 그래서 젠더가 우선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페미니즘도 약간 그런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어떻게 젠더 자체만 문제가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유색 인종 여성들은 식민화된 여성들이고요. 흑인 여성들은 노예제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그 노예제의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온 사회 전체가 그런 기억들 속에 있는 그런 속에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반인종주의, 반식민주의와 관계없는 젠더를 얘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헤로웨이의 큰 문제 의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 헤로웨이가 사이보그 선언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사이보그라고 하는 그 이미지는 뭐냐면 600만 불의 사나이예요. 여러분 600만 불의 사나이 아시옵니까? 이렇게 온몸에 이렇게 그 기계를 옛날 텔레비전 영화였었는데요. 뜯어보면 다 기계인데 인간처럼 똑같이 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그런 게 이제 사이보그였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포스트 휴먼을 상상할 때 그렇게 생각하죠. 포스트 휴먼이라고 했을 때 뭔가 인간의 신체가 굉장히 강화된 인물, 그러니까 강화된 존재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사이보그라고 하는 것은 헤로웨이처럼 테크노 사이언스 내부에 있고 그것과 연관되어서 자기 지금 생물학을 하고 뭔가를 하고 하는 건 테크노 사이언스 없으면 그 사람의 존재가 이제 그 달라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 혹은 반도체 공장에 있는 유색 인종 여성 노동자들, 그들이 사이보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없으면 반도체 공장이 안 돌아갑니다. 반도체 공장이 안 돌아가고 그들 단지 이렇게 피부에 무슨 기계가 붙어 있다, 기계가 피부에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접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이보그가 아니라 실제로 그 존재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사이버네틱하게 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서로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그게 이제 유색 인종 여성들을 하나의 사이보그다라고 이제 얘기한 거고요. 그 여성들이 우주 전사일 리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우주 전사로서의 미션을 수행할 이가 없잖아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꼭 해방적인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반도체는 핵폭탄의 핵심 부품이에요. 그죠? 그걸 이렇게 쏘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무슨 우라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컨트롤하는 건 반도체잖아요. 그 이중의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이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어떤 능력인 측면, 좋은 능력, 나쁜 능력, 그것을 같이 보고 그래야 그것과 아주 다른 관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사이보그 선언의 중요한 문제 의식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 1900년대가 이렇게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소련도 망해버리고 미국이 이렇게 뭐 아주 절대적인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핵무기 개발이 이렇게 그때처럼 그렇게 경쟁적으로 되지는 않았고, 실제 그 레이건이 이제 주도하던 스타워즈 프로젝트 같은 게 무기 개발 프로젝트예요. 그것도 이제 뭐 중단돼 버렸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2000년대 들어서 이렇게 점점 사이보그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주는 그런 놀라움, 경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 유용하니까. 우리한테 너무 유용하니까 그냥 그것이 이렇게 너무 자연스러워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2000년, 그래서 해로웨이가 자기가 이제 내가 이제 사이보그 말고 다른 거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는 아들 부시가 집권을 합니다. 부시가 잡목, 이렇게 영어로 부시, BUSH. 그거는 잡목이거든요, 잡목. 이렇게. 그런 잡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잡목이 말이지, 이렇게 생명은 다 이렇게 물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물에 이제 잡목이 덮어가지고, 이 생명이 위태로워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부시가 들어오면서 자본주의의 어떤 그 바이오 파워, 그러니까 생권력이 굉장히 이렇게 강력해졌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반려종 선언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반려종 선언은 제가 제일 마지막에 그 반려종 선언의 한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서 첨부를 해놨는데요. 이게 철학책인가 싶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문체도 발랄하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만만한 얘기는 아닌데 정말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읽으면 뭐랄까 이렇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게 이제 반려종 선언이었어요. 근데 그 반려종 선언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푸코가 이제 그 생권력을 얘기하면서 생권력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살게 하고 죽게 내버려두는 권력이 이제 생권력이라고 이제 푸코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해로웨이는 푸코야 잘했지만 그렇게 그게 인간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감옥의 탄생이 아니라 계집의 탄생을 나는 얘기를 하겠다. 생권력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것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존재가 뭐냐 하면 개와 같은 가축들이요. 우리랑 정말 같이 살아오고 있는 그런 가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해로웨이의 이제 그 반려종 선언의 첫 장은 굉장히 도발적인데요.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이 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한번 드릴게요. 나는 이제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해로웨이가 자기 개 카이엔 페퍼라고 하는 자기 개하고 아주 딥키스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는 우리들의 개놈이 정도 이상으로 많이 닮아 있다고 확신한다. 비록 우리들의 한쪽은 나이 때문에 다른 한쪽은 불임 수술에 의해서 각기 재생산이라는 의미에서는 침묵한 여자들일지라도 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길 생명의 유전 정보 속에 우리들의 접촉에 관한 어떤 분자적 기록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정록색 털을 가진 오스트레일리안 셰퍼드는 지금까지 그 민첩하고 부드러운 혀를 사용해서 활발한 면역계 수용체를 가진 나의 편도선 조직을 핥아왔다. 나의 화학 수용체는 그녀의 메시지를 도대체 어디로 나른 것일까?
자기와 타자를 구별하고 외부와 내부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녀는 나의 세포 시스템에서 무엇을 수집한 것일까? 우리들은 금지된 대화를 나눠왔다. 우리는 구강성교를 해왔다. 뭐 이상하게 상상하시지 마십시오. 키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저 사실일 뿐인 얘기를 하는데 열중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반려종이다. 우리는 상대방을 서로의 몸속에 만들어낸다. 구체적인 차이에 있어서 서로에게 현저하게 타자인 우리들은 서로의 몸속에 사랑이라고 불리는 짓궂은 발달성의 감염을 나타낸다. 이 사랑은 역사적인 일탈이고 자연문화적인 유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첫 번째 나오는 얘기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특이하게 볼 만한 것은 우리는 뭔가 이렇게 그 유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수직적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유성생식을 통해서 자식이 나오고 자식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근데 다윈이 한 거죠. 유성생식을 통해서 이렇게 그 쭉 유전자가 이렇게 뭐 유전자 얘기는 다윈이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형질이 나오는데 자연 선택과 맞물려서 그것이 차이가 벌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윈의 얘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헤로인은 특이하게 유전자의 수평적인 이동을 얘기합니다. 개하고 키스를 해보십시오. 개한테 우리 입안에도 얼마나 세균이 많고 개한테도 얼마나 다른 세균이 많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은 10%밖에 인간 세포가 아니랍니다. 90%가 다른 미생물들, 박테리아들의 세포예요. 세포의 수로 크기는 체세포가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우리가 인간 모양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세포의 수로는 수와 종류 면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생명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적인 것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평적인 것으로서 그 서로 감염에 의해서 다양성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도발적인 문장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